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본대로 말해라 7회, 8회 간단한 줄거리 영상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도 새로 등장한 등장인물들이 많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온 인물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노상철, 누구였습니까? 성범죄자였죠. 다리를 저는. 그리고 길현수, 이제 유괴된 말 못하는 어린아이였고요. 그리고 김나희 변호사, 접촉사고, 차량 접촉사고가 나는 그런 장면까지 등장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주로 재구성해서 이야기 쉽게 빨리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노상철이 길현수를 유괴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차 뒤에 트렁크에다가 넣고 달리다가 김나희 변호사의 차량하고 우연히 접촉사고가 납니다. 노상철은 그냥 빨리 가려고 하는데 김나희 변호사가 그 열린 차 트렁크 안에 길현수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이를 유괴하거나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김나희 변호사가 흉기로 노상철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는 누구에게 전화를 거느냐? 여기 박정우라고 인근에 있는 이불 공장 직원입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와서 뒤처리 좀 하라고 합니다. 글루밍이라고 하죠.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듯한 관계인 것 같은데,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먼저 차수연이 피처링 능력으로 사건 현장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거기서 수풀이나 이렇게 그쪽에 오리털 같은 것이 이렇게 걸려있는 것, 붙어있는 것을 보고 오현재에게 말합니다. 오현재가 간파라는 거죠. 인근에 이불 공장이 있다. 그쪽에 가보자. 그래서 그쪽에 가서 결국은 박정우 얘를 찾아내서 잡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걸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박정우가 뭐라고 하느냐? 변호사가 올 거다. 변호사가 오면 얘기하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인데 변호사가 올 거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위장 수사를 한번 갑니다. 수영하고 저 우현재하고 가서 차수영이 이제 피처링 능력으로 그 안에 사진 같은 걸 찍는 거죠. 몇 가지. 뭘 발견했느냐? 첫 번째 발견한 게 5년 전에 죽은 이유빈이라는 아이의 실종 전단지입니다. 이 이유빈은요, 김나희 변호사의 아들입니다. 5년 전에 실종돼서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를 보느냐?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동그랗게 해서 안에 막 눈 같은 거 이렇게 딱 흘러내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 스노우볼이 있는데, 그 안에 미로랜드라고 적혀 있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 김나희 변호사는요, 5년 전에 죽은 자기 아들, 5년 전에 실종된 자기 아들 이유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죠.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현수를 유빈이라고 망상을 하게 됩니다. 그 망상에서 갇혀 있는 거죠. 아까 나온 미로랜드라는 것은 김나희 변호사의 아버지 소유의 그런 랜드인데, 그 미로랜드에 잡혀갔다가 거기서 현수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잡혀서 의자에 묶여 있는데 그거를 차수영이 가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바로 그 뒤로 김나희 변호사가 스패너를 딱 들고 차수영을 치려고 하죠. 바로 그럴 때
오연재가 김나희 변호사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당신 아들 5년 전에 죽었어. 이제 인정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김나희 변호사, 김나희가 굉장히 막 우열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노우볼 안에 그 아들 이유빈의 그 유골이 넣어져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길현수가 구출됩니다. 자, 고맙다고 차수영이 오연재한테 당신 일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오연재는 광수대에 복직합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 기억할 만한 두 번째 사건. 오연재가 광수대 복직합니다. 복직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 그놈이라고 믿었던 신경수 집에서 감청하는데 거기서 다른 곳에서 뭔가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죠. 오연재는 그 사람이 진짜 그놈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서 잡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이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여기 하태식이라고 중요 인물이 나타납니다. 하태식의 자수. 이게 세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두 명이 뭐 몸에 나 있는 구멍 같은 눈, 코, 뭐 이런 입 이런 데서 피를 막 이렇게 분출하면서 두 명이 서로 다른 곳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두 명.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여기 헬멧을 쓴 범인이 있어요. 살인범이 보여요. 헬멧을 쓴 살인범이 그 중에 한 명을 죽일 때 여기 목격자 사진을 찍다가 그 사건 현장, 살인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어요. 그 목격자가 목격을 했는데 그 목격자는 도망을 가죠.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기 하태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면서 자수를 합니다. 자, 하태식은 어떤 사람이냐? 조폭 중에 뭐 9월파, 신월파 이래가지고 조폭이 있는 그 조폭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9월파의 두목이라고 합니다. 9월파의 두목. 그런데 이제 이 하태식의 특징은 뭐 열 몇 번을 기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계속 이렇게 풀려나왔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자수를 해서 조사를 받다가 오연재를 불러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연재한테 또 수사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오연재가 나타나서 오랜만이구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 하태식은 자기가 죽였다면서 자기가 범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던 차수영의 텀블러라고 하죠. 커피 같은 거 마시는 텀블러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피처링 능력으로 다시 쳐다보니까 그 안에 비쳐있는 시계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시간을 지체하려고 했던 겁니다. 뭐 누군가가 잡히거나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지체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장면 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왜 그렇게 자청해서 범인이 되려고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5년 전 삼거리 거기에 비밀이 있다라고 하태식이 말합니다. 5년 전 삼거리라는 거는 그 5년 전 폭발 사고 있던 그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연재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장면은 아까 말했던 그 사건 현장, 살인 현장을 봤던 그 목격자가 어떤 조폭들에게 쫓깁니다.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형사한테 먼저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자, 그 형사한테 이렇게 발견되자마자 이 목격자, 사진 찍던 그 목격자가 뭐라고 하느냐? 봤어요, 살인 장면. 봤어요, 살인 장면. 이렇게 외치면서 7회, 8회가 끝납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